안녕하세요. 호산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맡고 있는 박예진 이채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중에 이제 건강관리라고 측면에서 특히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임신했을 때 운동을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어서 운동은 하면 좋다, 여기까지는 산모분들께서 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중에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당연히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장은 우리 임신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근육 운동들을 해서 근력량을 늘려줌으로써 임신하면서 점차 몸무게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허리가 아파지는데 그런 요통이 감소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를 함으로써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유지한다든지, 적당한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산모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임신성 당뇨의 감소라든지 임신성 고혈압의 감소 등과 같은 임신성 합병증의 감소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임신 기간 동안에 근육량을 늘려놓는 경우에는 분만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근력량이 있어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산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육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번 관절, 임신했을 때 갑작스럽게 체중 변화를 동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절, 특히나 체중이 걸리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등의 체중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뛴다거나 아니면 점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이 갈 수 있는 운동 종류는 조금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이제 호흡 부분인데, 임신했을 때는 아무래도 심폐기능 자체도 떨어지고 혈액량 자체도 임신 만삭 기준으로 한 1.78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심폐기능에 너무 지나치게 무리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어떤 운동을 정할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었고,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대부분 산모들도 살 찌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너무 갑자기 30분, 1시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5분씩 조금씩 늘려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자체를 되게 또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산모분들이시라면 기존에 이제 운동을 하던 거를 좀 유지를 하시면서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운동 시작해서 한 30분, 하루에 운동 한 30분씩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특히 임신 초기 때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초기라고 하면 임신 13주 때까지. 임신 13주 때까지가 우리 임신 1분기고 그때 유산에 그게 이제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는 운동을 조금 쉬고 계셨다가 이제 그 안정기 이제 이후, 상대적인 안정기 이후부터 13주 이후부터는 좀 그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주치의와 그때그때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운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산모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산모분들이 계시는지. 일단은 보시면, 일단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산모들 특히 쌍둥이를 임신한 사람들은 일단 조산 자주 오게 되어 있어요. 조기 진통, 그래서 조산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들은 조금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은 운동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하지만 아예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운동들보다는 걷는 조금 가벼운 운동 위주로 조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대신 이제 무리 운동은 안 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또 못하는 분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예측이 되시는 분들, 조기 진통이 좀 심하다거나 또는 이제 자궁의 입구에 대한 자궁 경부 길이가 이제 짧은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을 좀 피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또 이제 양수가 터진 사람들 같은 경우 절대 움직임이 안 되다 보니 양수가 계속 셀 수가 있어서 양수가 터진 산모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심폐기능 자체가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하신 분들은 또 특히나 이제 운동 자체가 이제 심장이나 폐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피하는 게 좋고, 또 극심한 비뇨들이 있는 산모들도 운동을 좀 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주치의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상의한 다음에, 아까 이재민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5분부터 천천히 운동 시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운동량을 늘리게 될 텐데, 운동을 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운동 중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운동 전, 그 다음에 운동 도중,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줌으로써 탈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탈수가 되어가고 있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당연히 목 마르면 탈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외에 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막 느껴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잠깐 운동을 쉬고 수분 섭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분기 때는 보통 보면 그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1분기 때 아기가 심장이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장기들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에 이런 고열에 노출이 되거나 지속적인 열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얘기하는 척추가 이쁘게 다치지 않고 벌어지는 그런 기형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요가나 뭐 핫필라테스 이런 뭔가 열원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낫다고 합니다.